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상장 주식 평가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평가 왜 중요할까요? 이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분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컨대 주식에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매매, 그리고 상속, 명의신탁 해지 등 이런 각종의 주식의 이전이 필요할 때 가치가 평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장 주식 평가는요, 가압승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비상장 주식 가치가 최저점인 시점에서 주식 이동을 해야 되는 절세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 순자산 가치가 하락되고요.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자산 가치도 하락을 하면서 순손익 가치가 하락됩니다. 결국 이 미래에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사전에 추정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적인 상속 재원을 마련해 볼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서 출발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상장 주식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의 그 평가 중요하고요. 비상장 기업의 상속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주식 평가입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주식 가치가 얼마에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상속 재산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점이죠. 만약에 이 주식 평가가 왜곡됐다면 이 상속세를 과다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 조사를 통해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비상장 주식 평가는 상속세 신고의 가장 핵심이면서 중요한 포인트임을 다시금 인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비상장 주식 가치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상속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주식 가치를 관리를 하면서 기업의 상속세 부담, 미래 가치를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그 원칙을 한번 보면요. 시가가 원칙입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로 6개월 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된 금액이 있다면 이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공매 이 금액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가가 평가되기가 어려운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일주당 순손익가치와 일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해서 가중평균한 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과다한 법인은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와 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입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일주당 순자산가치 80% 비율보다 낮은 경우는 이 80% 금액을 주식 가액으로 보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일반 법인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산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당 순자산가치의 80%가 마지선에 걸려 있다는 것이고요. 일주당 평가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일주당 가중평균액과 일주당 순손익가치, 일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그 내역입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3대 2의 비율을 두고 있고요. 일주당 순손익가치는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10%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자산, 부채에서 차감을 한 뒤에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을 하고 주식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순자산 가치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까요? 미래의 수익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상증법상 초과 이익 금액을 평가 기준일 이후에 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감안해서요. 초과 이익 환원율 10%로 10배수로 보고 있는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이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에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이 있는 경우는 이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 과다한 법인 같은 경우는요. 자산 총액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 권리 합계가 50% 이상인 법인을 바로 부동산 과다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여기서 가중평균액을 구할 때요. 순손익가치는 2배수, 순자산가치의 3배수를 두는 거죠. 자산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 가치의 80%이 마지선이 있다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당 추정이익 평가 가액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요.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3년간 순손익액이 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이고요. 1년 이상 휴업한 법인, 합병동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3년간 순손익액으로는 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이런 신용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1주당 추정이익 평가, 평균가액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 가치 환원율 10%로 나눈 금액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사업이 계속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주식이고요.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중요하죠. 그리고 주식 보유 합계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반드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순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자산, 부채 차감을 한 데서 영업권 가액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1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 평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